네, 뭐 계속 강조하고 있던 뭐 폐기물 업체들이 다 신고가 깨고 있으니까 그런 업종이 제일 좋았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의외로 5G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2차 시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뭐 가장 좋은 건 역시 폐기물 업체가 되겠죠. 자, 폐기물은 뭐 정부의 가장 정책 수혜로 환경 관련한 종목으로 뭐 가장 꼽을 수 있는 종목이죠. 일단 폐기 처리물 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 뭐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겠죠. 뭐 원래 실적은 아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겁니다. 매립 처리 비용은 100% 올랐다 했고, 이 소각 처리 비용이 한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좋고, 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4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좀 희소 가치도 있죠. 여기다가 KGTS는만 뺐는데, KGTS나 자, 뭐 코인텍 와인텍 하는 건 뭐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옥상 옥이다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KGTS보다는 코인텍이 좀 더 낫지 않겠나. 또 싼 맛에는 뭐 와인텍이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KGTS는 소각 처리하는 쪽은 네, 코인텍 와인텍이 있어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고, 네, 매립 쪽으로는 뭐 인선 ENT가 있으니까 다른 종목을 할 것도 없고 해서 세 종목만 좀 보자라고 했고, 네,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들은 지난 2월달, 3월달에 이 노란통 메신저 친구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제가 이 문자를 보내드렸던 종목이 이 바로 코인텍과 와인텍 인선이 그때는 안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떻습니까? 4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날아가니까 노란통 메신저 받아놓는 게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자리 다시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이번 그 5G 같은 경우는 4월 4일 날 자, 세계 최초로 우리가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은 뭐 지난주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부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을 앞으로 할 거로 짐작이 되는 부분이 바로 5G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26년까지 뭐 30조, 네, 이 통신 3사들은 20조를 투자하게끔 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이 네트워크 장비들의 기중에 들어가는 안테나들 얼마나 많은 수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 수도권에서도 뭐 일부만 되고 아직 안 되는 정도로 기지국 설치에는 아주 급선무입니다. 발등에 물 떨어졌죠. 많은 장비 수주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져서 5G를 상용화가 되면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일부 그렇게 평가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5G 사업은 실적은 지난 년도 좋아졌죠. 발주가 많이 나왔으니까 향후 한 3년, 5년 정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종목으로 와이솔, 서진시스템, 자, 에이스테크, 또 오이솔루션 여기에 몇 종목이 빠져 있는데 뭐 유비커스도 나름대로는 실적이 괜찮고, RFHIC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죠. 이게 RFHIC도 지난 연도 200%인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이 5G에 상당히 많고, 작년에부터요. 올해도 실적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이 5G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 실적적으로 따졌을 때 IT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기업들, 네, 그 다음에 요 5G 관련한 종목군들. 근데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따라가는 거니까 IT는 꼭 수급을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부의 정책 수혜로는 로봇 관련한 종목도 정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공장 자동화하는 기업에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자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자 여기 밑에는 세종공업 우리산업 이제 컨트롤 정도 넣어놨는데, 자, 요 종목군들은 뭐 수차 관련한 종목군들도 다시 이제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2개월 조정이 끝나고 나서 최근 2주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급등 쪽은 자, 아무래도 1등은 뭐 당연히 폐기물이 되겠죠. 폐기물. 그 다음에 5G. 지금 이 국호처 시간에 계속해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로봇도 뭐 한 달 정도부터는 좀 반등을 줬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수소차는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한테 급등주로 가장 많이 소개했던 게 수소차입니다. 최근 이제 수소차가 2개월을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올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종목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텍에 보시면 이 좋은 차트와 나쁜 차트를 한번 딱 봐보시면, 전형적인 좋은 차트는 마치 제가 단풍 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풍이 든 것처럼 빨갛죠. 자, 그런데 이 안 좋을 때는 얼음 차트라고 합니다. 똑같은 종목입니다. 자, 마치 얼음이 곳곳에 배어 있는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똑같은 코엔텍도 안 좋은 구간과 좋은 구간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역별이 되고 네, 아주 깊은 운봉을 맞고 할 때는 여러분들 매매를 안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가 정배열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배열 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정배열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이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이 노란통 메신저 친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자리도, 보내드렸던 데도 바로 골든 나고 난 다음 60에서 눌림목이 나왔을 자리죠. 이거는 뭐예요? 여기서 이미 골든 크로스가 났고, 이 주가 골든 크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61선 돌파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는 정식으로 20일, 61선 스위칭이 된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그 전에 잡아놓고 그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서 잡아놨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소각 처리 비용이 뭐 50% 올라고 어쩌고 이런 뭐 울산의 용접동에 10만 평이 부지고, 이것은 부수적인 설명이었고, 여러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들어가야 될 자리가 있죠. 지금은 들어가야 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 극대화가 맞죠. 이 극대화. 그래서 자, 코엔텍이 국고처에 몇 년 전에 4년 전인가? 그때는 시가총액 1,000억짜리였었는데 지금 어느덧 5,600억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멈추진 않고, 오히려 지금 4월달 들어서 역사적 신고가를 깨는 자리에 외국인 기관들 수급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4일, 5일 연속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신고가 자리에서 이 높은 자리에 시가총액 5,600억에 배팅하고 들어오는 것은 개인들은 던지고 외국인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메이저들은 나가고 개인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재료가 나오고 방송을 타서 올라가면 던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이들이 잡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죠. 중간에 나와야 될 자리는 압니다. 들어가는 부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5일선을 타고 날아가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됩니다. 그러나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고 사서 묻는 스윙 관점은 스윙의 급선은 끝이 났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서 묻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가 만약에 5% 이상 수익이 났다, 그때 스윙으로 전환해야죠. 시작부터 사서 묻으려고 하면 리스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폐기물 업체의 대장, 소각 처리 쪽에 국내 최고의 일일 소각 처리 용량이 거의 450톤. 거기다가 그걸 스팀 에너지로 만들어서 또 파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마진이 40%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네들은 소각 또 스팀 에너지를 파는 게 주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엔텍의 마진은 그대로 잡히죠. 40% 정도가 잡힙니다. 인성리티 같은 경우는 매립 처리 비용은 50%죠. 마진이 50%지만 그레너리아는 사업은 또 폐차 처리 사업도 하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코엔텍이 최고입니다. 3월 달에 멋지게 정별이 완성이 됐고 4월 달에는 5월선을 타고 급등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 중간에 내리지 않으셔야 되겠고, 수급이 바뀌지 않은 한 자, 지금 이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겠죠. 5일선을 이탈하지만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21선 계단식 패턴은 계속 나올 것 같네요.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되겠고, 최근에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설레발이 심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설레발이 심하면 주가는 꺾인다라는 그런 뭐 속설이 있는데, 아무도 옛날에 폐기물에 관심이 없던 많은 이 전문가들까지도 이제 폐기물 노래를 부르면 이제는 개인들이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개인들이 그로 인해서 단타 물량이 들어오면 추세는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설레발이 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스럽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걱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이번 주도 외국인 기관들이 위해서 올렸죠. 개인들이 그렇게 추천하는 전문가 많아도 지금 개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던지고 있어요. 이익 실현하고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으니까 계속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절대 날아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상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이들은 뭐요, 적정 주가를 사실 넘어섰죠. 고밸류 종목입니다. 고 PR 종목이에요. 올라가는 종목을 상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중에 떨어질 걸 생각해서 면피용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매도를 하라든지 적절하게 이익 실현하라는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그냥 묻어두세요. 뭐 소위 말하면 똥은 건드리면 냄새가 난다고, 이거 올라가는 거 자꾸 고민하고 보다 보면 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분은 대단한 분이고 그냥 꾹 묻혀놨죠. 근데 중간중간에 올라갈 때 이거 걱정이 되니까 막 상담하다 보면 어때요? 면피성 발언에 넘어서 팔아버립니다. 절대 오래 갖고 있는 분들은 물으면 안 되죠. 이거는 상담도 하지 마시고 계속 추세가 살아있죠.
외국 기관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이 폐기물 쪽은 비용이 이 소각 처리 매립 또 이 스팀 에너지 비용 모두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스팀 에너지 판매 가격도 급격히 될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25%가 올랐지만 앞으로 1년에 아마 25%씩 올라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탈원전 시대에 지금 에너지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실 것이고 발전 공기업들이 이번에 적자 3조인가 엄청난 적자를 입고 있다는 것도 알 겁니다. 그래서 스팀 에너지 판매 비용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코엔텍, 자 YN텍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깼습니다. 시가총액이 1,600억. 자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800억인데 그동안에 800억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YN텍이 800억은 시가총액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네들이 지난 연도에 150억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다. 여기다가 밸류 10배만 줘도 수익 가치를 따져도 1,500억 원 되어야 정상 아니냐. 거기다가 얘들이 유보율이 1,100%입니다. 자본금 90억짜리가 1,100%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1,000억인데 800억은 너무한 거 아니냐. 앞으로 이 1,000억 언더에서 시가총액 1,000억 언더에서 YN텍을 잡을 일은 없을 겁니다. 못 잡을 겁니다라고 이 국고차 사무장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조를 해왔었죠. 지금 1,600억입니다. 이거 1,000억 언더에서 잡을 일이 있겠습니까? 못 잡겠죠. 거기다가 또 이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 언급을 드렸습니다. 돈을 정말 잘 버는 해운 자회사 BS쇼핑을 갖고 있죠. 또 골프장도 갖고 있습니다. 보성 컨트리 클럽을 갖고 있죠. 거기다가 소각로를 여수 산업단지 안에 소각로를 2개를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대단하죠. 근데 800억이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날라갔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신고가 바로 넘기 전에 또 노란토 메신저 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렸었고 코엔텍은 정말 눌림목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골든 나기 전에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던 종목이었었고요. 우리나라의 이 건설 폐기물 쪽으로는 국내 독보적인 일입니다. 또 매립 쪽도 독보적인 일이죠. 그동안에는 매립 쪽 사업이 지지부진했었습니다만 원래는 사천 또 강양 쪽이 매립장이 신규 오픈 혹은 또 재개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100억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난 연도 사상 최대 240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만 100억이 다 나와도 340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매립 처리 비용의 이쪽 부분은 마진이 제일 높죠. 한 50% 정도가 됩니다. 지난 연도 마진이 13%. 왜냐하면 이 중고차 매매나 중고차 페트나 이런 쪽에 사업 영역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거의 한 50% 정도 높아지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다시 이 매립 처리 비용 이쪽 매출 비중도 높아진다면 마진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보면 왜 인성이엔티가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꿰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부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 2,500억에 요 자리였었죠. 2,500억에 노란통 메신저 하시는 분에게 보내드렸을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자 미리 보내드린 자리도 있었고 그건 이익 성장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한테 문자로 보내드린 자리는 이 자리였을 때 2,500억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IS 동서가 2017년 초에 얼마예요? 3,000억 밸류에 600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밸류상은 3,000억 밸류였었죠. 근데 시가총액이 2,500억은 이거는 좀 모순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한 IS 동서가 2년 동안 묶여놨고 1조 이상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IS 동서가 투자를 해서 더 만약에 매각을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을 팔아야 되는데 3,000억에 사가지고 3,000억에 팔겠습니까? 3,000억 원대에선 마찬가지 YN텍을 800억 1,000억 원대에서 못 사는 날이 오겠듯이 인성이엔티도 3,000억 언더에서는 못 잡는 날이 있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3,600억이네요. 신고가를 깨고 있습니다. 4월의 기세가 상당히 강하고요. 약간 코엔텍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앞서 코엔텍은 4월달 들어서 외국 기관들이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인성이엔티는 기관들이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이엔티는 매수는 절대 안 되겠고 혹시나 물량이 많은 분들은 만약에 외국인 수급이 5일 동안 들어왔으니 그러는데 다음 주에 봐서 외국계 아침부터 매도가 나오면 거기서는 일부 물량을 절반에서 조금 줄여야 될 자리가 좀 온 것 같네요. 그래서 기관들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다행히 외국인 물량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외국인까지 돌면 그렇고 코엔텍은 아직도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스홀은 매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라는데 워낙 와이스홀은 이미 이 소울필터 때문에 워낙 돈을 많이 벌어요. 400억, 500억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통신장비 RF 모듈까지 판매가 되면 원래는 글쎄 630억까지
500억대를 아마 넘어서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4,300억이니까 여전히 Y솔은 5G 시대도 아주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진이 신고가를 깼죠. 네, 서진은 여기 보시면 서진 시스템이 하는 일은 뭐냐면 원래 알루미늄 이 인고스를 만드는데 이게 어디에다 쓰입니까? 이 뭐냐 네트워크 장비 그 케이스, 그 다음에 스마트폰 케이스 이런데 알루미늄 인고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런 통신 관련한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 서진 시스템이 수요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많은 케이스는 다 알루미늄 쪽에 들어간 건 다 서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017년도에 170억, 지난 연도에 37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고속 성장을 했죠. 자, 이런 성장 속도로 보니까 시가총액 연일 신고가는 제일 비쌀 때입니다. 4천억이니까 서진이 그렇게 비싸다 느낌은 들지는 않죠. 다만 여기 보시면 신고가를 찍는 자리에 기관들이 매도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요까지 안 들어오면 서진은 당분간 신고가를 찍었지만 네, 탄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번 금요일 날 6%가 올리면서 멋진 신고가를 깼고 5G 쪽이 최근에 가장 대장주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이 금요일 날 최고의 종목은 S테크였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CD 주문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Careful Discretion이라고 네, 이 오파를 받았는 외국계 장구가 재량인껏 자 공격적으로 사는 거죠. 컴퓨터에도 자동 매수를 넣어놓고 잡는 게 바로 이 CD 주문인데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 CD 주문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아침부터. 그래서 요거는 갖고 있는 분은 당연히 좋을 거고 없는 분도 에이스테크는 CD 주문만으로도 매수가 됐겠죠. 네, 지금 9%나 네, 올랐습니다. 실적 턴 어라운드 기업으로는 최고죠. 2017년도에 100억, 140억 적자, 지난 연도에 130억의 흑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50억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예상 영업이익 성장 속도로 보더라도 시가총액 지금 단순한 밸류로 보더라도 2,300억이면 너무 싼 거죠. 예, 거의 뭐 6배 이 정도면 싸네요. 자, 그래서 S테크는 월요일 날 음봉이 나와도 음봉에 다시 자 거래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다음에 자 로봇 관련한 종목은 삼익 THK, 그다음에 로보로보는 이미 올라 있고요. 로보로보는 올라 있으니까 SPG가 오히려 더 낫겠죠. SPG. 그다음에 자 수소차 관련한 종목은 세종공업이 보다시피 61선에 자 여기 보면 메이저 수급을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3주째 세종공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에 수소차가 한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타이밍을 잡으려 하고 있잖아요. 어느 시점에 세종공업 또 뉴로스 또 GMB 코리아 인지컨트롤스 이거 언제 들어갈까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3주 동안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이 자리였죠. 4월 달 들어서 그리고는 드디어 60일선에 붙었습니다. 20일선 내모로 했고 자 만약 이제 월요일 날 세종공업이 60일선만 뚫어버리면 자 나머지 많은 종목군들 지금 여기 와 있는 종목군들이 자 우리 산업도 20일선 뚫었고 60일선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인지컨트롤스도 60일선에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GMB 코리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게 지금 세종공업인데 세종공업은 어마어마한 유보율을 갖고 있다고 했죠. 시가총액은 1,600억밖에 안 됩니다. 유보율이 3,500%를 갖고 있는데 얘들이 자본금이 110억이에요. 110억에 35배의 연금성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대충 보더라도 3,600억은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1,600억입니다. 자동차 부품 주도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유보금을 엄청 쌓아놨고 시가총액은 낮고 자 그러면 이 많은 예를 들어 유보금을 가지고 그냥 묵혀놓으면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머플러 사업이나 계속하면 근데 머플러 사업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 감지 센서 쪽으로 사업을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넥소이 사실상 거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소 감지, 연료 공급, 연료 저장 쪽에 들어가는 감지 센서의 가격이 수입품에 대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양산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종공업은 이제 이 소차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아마 실적 턴어라운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연도에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러나 수소차 시대가 열리면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이 받아 꺼내서 아마 사는 이유가 되었을 거로 보여지고 그리고 머리를 맞댄다.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우리가 이 기술적으로 배워볼 땐
어떠냐면 61선의 머리를 맞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21선의 머리를 맞댄다. 그건 뭐예요? 돌파를 계속 시도하면서 돌파를 해버린 것보다 안 한 게 오히려 더 낫죠. 돌파를 안 한 상황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다는 것은 결국 거기 나오는 매물들이 계속 녹아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61선에 있는 매물 저항벽은 사실상 돌파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나올 매물이 없는 자리에서 기간 수급까지 도와주면 아마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61선 툭 이렇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 매매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61선의 매물로 사실상 소화가 됐다고 보면 세종공업과 인지컨트롤스 그리고 우리산업 이런 종목도 같이 자 보시면 되겠고 지금 소차 관련한 종목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드디어 이제 머리를 드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지 않습니다. 세종공업도 보시죠. 2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젠 60선까지 와 있습니다. 첫 급소에 거의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 점검은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